이제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를 하게 할까요? 거기서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걸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때 공부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그냥 1번으로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부모님이 해줄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준다가 아니라 아이한테 있는 순간순간의 모든 감정들을 잘 들어주고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어주기. 근데 그러면은 게임 얘기나 막 아이돌 콘서트를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들어주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모님도 걱정은 이거죠. 애가 계속 그것만 하면 어떡하고 학원 숙제나 본인이 해야 하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구분해야 되는데 통으로 생각하는 거. PC방 가고 싶어요. 친구들은 맨날 가고 나는 가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좀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가지고 싶잖아요. 부모님은 그거를 그럼 PC방 가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건 별개예요. 별개.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방향에 따라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가이드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걱정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줬다가 결국에는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왜 들었지? 괜히 잘못한 거 같고 그쵸. 내가 들어줘서 한 거 같고. 맞아. 배신감 느낄 거예요. 배신감. 결국에는 안 되는데 왜 들어준 거야? 맞아요. 물론 내가 진짜 바라는 건 결과예요. 결과가 안 됐을 땐 좌절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 올라와요.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상한 건 아니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모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살면서 또는 공부할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 부모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네요. 되게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라기보다는 부정적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죠. 사실은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는. 네. 근데 부모가 앞서가면은 자녀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쫓기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받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을 때 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은 마지막 질문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를 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답정 난 거예요. 정서라는 거는 내가 답을 정해놓으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결론을 내지 마라. 답정너가 아니어야 돼요. 그냥 듣고 끝.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지는 그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얘기 들어준 게 나 공부시키려고 한 맞아요. 거였네요. 더 배신감이 느끼고 더 부담되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시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도 사실은 사랑하니까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악순환이 돼요. 그게 뭐야? 이게 공부 정서야? 네. 이게 됐었을 때 아이들은 자기들의 그때그때 정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왜냐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자기 주관이 생겨요. 자기가 삶을 주도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그게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때 공부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킬까요?의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켜요? 그렇죠. 자기가 있어야지 자기가 주도하는 건데 자기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 감정들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쭉 밀고 나갈 진짜 에너지, 불안이나 공포나 수치심이 아닌 진짜 자기가 주도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 그거는 대학 간 이후까지 쭉 계속 가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공부든 뭐든 한다. 제가 얘기를 쭉 드리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의 몇 년 전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였는데 그때까지는 공부하기가 되게 싫었어서 맨날 뺀질거리고 하기 싫어서 맨날 누워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그걸 못 보시고 저한테 공부를 하기 싫으면 다른 하고 싶은 걸 찾아와라 라고 하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으니까 하려 그랬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것도 잘 자신이 없고 이건 하기엔 늦은 것 같고 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제 입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해라.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엄마가 커버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디테일이에요. 네. 만약에 거바 했었으면 어땠겠어요? 왜 물어보신 거지? 라고 그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답정 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래 그럼 해라 하니까 해야겠구나
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딱 말 한마디 차이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거봐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걸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부모의 불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주고 싶어. 하지만 그때 이 얘기를 안 하고 자율에 맡기는 느낌을 주는 게 진짜 자기주도에 중요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100%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서 나가서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거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시고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제시해 주는 답이 믿을 수 있는 답이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감정적인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잘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게 사실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 자녀의 편이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됐었을 때 나도 정서라는 게 아마 뭐 그런 힘듦이 없었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아마 그때그때 처리를 하셨겠죠. 네, 마음속에서. 그래서 말인데 저 궁금한 게 제가 고3 때 사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항상 고3 되면. 근데 제가 특별히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뭐 잠을 좀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이 건강한 방법이었을까요? 건강 안 건강으로 말하면 건강이고요. 최선이냐로 말하면 차선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나쁘지 않죠, 당연히. 굉장히 건전하게 자기 스트레스 관리 잘한 거죠. 저는 예전에 기분이 안 좋을 때 학생 때 1시간씩 피아노 치고 근데 제 기억에 부모님이 지금 시험 되는데 왜 피아노를 쳐? 이런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피아노 막 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것도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에요. 최선은 아까 말한 거예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하고 공감받고 이거는 완벽한 감정의 처리고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의 모드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는 차선은 되죠. 그래서 차선을 잘 이용하신 거고 부모님이 그 편이 되어준 거고 상위 1%의 비밀은 공부 정서에 있네. 맞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의 결국 기반은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가 없으면 감정 읽어주기도 못하고 아이가 말하는 것도 듣지도 못하는 맞아요.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추천하시는 이 대화법, 특별한 대화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듣기가 장착돼야 된다. 이게 0번이에요. 0번. 베이스, 디폴트. 정신과 의사가 가장 완벽한 상담은 뭐냐면 5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당연히 이제 대화법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1번으로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그랬구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정성을 담은 그랬구나죠. 쓸데없는 얘기 그랬구나 공부 얘기는 언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집중한 상태에서 그랬구나. 제가 옛날에 이제 정신과에서 처음에 레지던트 1년차 때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분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배우니까 공감을 해야겠다. 공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봤더니 우울해서 왔어요.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의 멘트를 해버렸어요.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어때요 이거? 너무 별로예요. 별로죠. 왜 별로예요? 약간 자판기에서 찍어내는 답변. 맞아요. 내용이 없어. 우울증이고 우울한 거가 뭐가 내가 공감이 돼요. 그냥 그건 아주 간단한 팩트일 뿐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지금 힘들고 이런 거. 네. 그걸 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랬구나가 돼야지 그게 이제 그랬구나지.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랬구나를 제가 1번으로 말하지만 절대로 1번이 아니고 0번은 듣는 거. 듣다가 한마디 치는 게 그랬구나. 진정성을 그랬겠다.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네. 근데 그랬구나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서먹하거든요. 끝났어. 없어. 그치. 그때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어때? 예요.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게임 얘기했나? 이 대화로 가야 돼요. 공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게임 뭐가 있었어요? 본인 상황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 부모님이랑 대화했던 네, 것 네. 중이요? 쓸데없는 아무 얘기. 뭐 학교에서 축구하다 넘어졌다 뭐 이런. 너무 중요해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다. 엄마가 왜 다쳤냐 그래서. 그러면 그랬구나 하면 안 되죠. 좀 서운하죠. 조금 마음이 상하죠. 네, 맞아요. 무슨 얘기 듣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 이제 친구가 반칙을 좀 세게 했다. 네, 그래서 넘어졌는데 까져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 반칙도 다양한 반칙이 있죠. 태클인지 민건지. 네, 맞아요. 뭐. 그다음에 그 친구의 관계가 있죠. 지난 친한지. 모의고사 때 나보다 잘 보낸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면 나보다 못 보낸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태클을 걸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그 반칙 얘기는 그냥 반칙 얘기가 아니죠. 감정이 담긴 거고. 근데 들은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으면 그래서 어땠어?
어땠어요? 이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 치면. 뭐랄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되게 네. 중요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그래서 어때를 물어보는 그 의도는 뭐냐면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반칙했어, 반칙 당해서 까졌어는 팩트예요, 팩트, 상황.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상황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어때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냐, 짜증났다, 열받았다,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부끄러웠다도 부끄러웠다도 있고, 네. 그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끄러움까지도 표현을 했다 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예요. 편안해지면서 더 부끄러워져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숨기고 포인트예요. 싶은 걸 네, 얘기를 숨기고 했으니까. 싶은 걸 얘기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결코 대화라는 거는 감정 대화라는 거는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스크래치가 난 거거든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스크래치 덮고 싶어. 그럼 덮으면 이 자존심 스크래치가 없어질까요? 골마요. 상처는 제일 중요한 게 흙이 묻고 오염된 부분을 이렇게 파내야 돼요. 깨끗이 씻거나 그 다음에 쇠살이 돋아요. 똑같아요. 감정도 그냥 덮어버리면 안에서 굶고 약간 아프더라도 끄집어내서 표현을 하면 그 순간에는 자존심 스크래치가 더 나는 느낌이지만 그 다음에는 편안해져요. 그게 감정 해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좋아요. 어떨 것 같아?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오픈형으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래서 어떨 것 같아? 제가 물어보면 무슨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이 좀 확실하지 않아요. 않죠. 뭐 나한테 태클 건 그 친구랑 관계에 대해서 어떨 것 같냐고 맞아요. 물어보는 건지 맞아요. 앞으로 축구할 때 어떨 것 같은 건지 이게 되게 애매하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지 맞아요. 않을까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요. 나 태클 당하면 넘어지는 애, 이렇게 좀 약한 애, 이런 애 포지션이 돼버릴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애들이 축구할 때 앞으로 나 쪽으로만 계속 할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들어봐야 돼요. 왜 이걸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했어요. 맞아. 너무 걱정돼. 너무 불안해. 이미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클, 한 번 상처는 아주 작은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이 쫙 들어준다 쳐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처 소독하는 것처럼 일단은 아파요. 부끄럽고 아프고 괜히 얘기했나 이럴 수 있고. 너무 하지만 커지는 거야.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랬구나. 어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꼭 한마디를 더 하죠. 그러니까 축구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하랬지. 이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와장창. 아 그러네요. 다음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참는 게 참는 되게- 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여보 끄머까지 올라오더라도 그냥 애매하게 찝하게 끝내는 거. 결론 내지 않는 거. 이게 한 발짝 멀리서 들으면은 너무너무 맞는 얘기고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정작 실전에 들어가면 맞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꼭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잘 참아요 우리 잘 참아요.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시고 지금도 이렇게 환자 상담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애들 공부시킬 때 화가 나시나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정신과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시잖아요. 그럼요. 화가 나시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나만 부분에서, 예. 네. 제가 그 비유를 하는데 축구 좋아하시니까 네. 저는 축구 선수일까요? 축구 해설자일까요? 해설자라고 해설자예요. 부르는 게 맞죠? 네. 축구를 잘할까요? 해설자가? 전략 분석가. 해설. 네. 이해했죠? 네. 머리로 아는 거랑 쉽지 행동은 않죠. 다를 수 쉽지 있어요. 않죠. 하지만 아는 거랑 모르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시도를 하고 아이들 얘기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애들 얘기를 한두 시간 계속 듣고 있으면 아내는 되게 부러워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준다. 자기는 이걸 못하겠다. 근데 그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 작용도 많이 보고 부작용도 많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스튜디오 S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부란 무엇인가요? 공부란 정서다. 정서다. 인생 100년 인생에서 봤을 때 정서가 빠진 공부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언젠가 멈춰요. 이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하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게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기 하셔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상담받는 기분이었어요. 맞아. 분명 내 얘기 아닌데 왠지 내 얘기 같고 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치유받고 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렇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시고 반응 좋고 막 한 번 더 모셔달라고 하면 그때 또 한 번.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